강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16분을 지나고 있네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있었던 재판 소식을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 서울중앙군사법원에서는 지난 내란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벌써 지금 여러 차례 열린 것 같고요. 증인신문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기가 제일 먼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여러 가지 황당한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주로 이진우 수방사령관 쪽에서는 헛소리가 나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현장에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연휴 동안 논문만 썼습니다. 예. 우리 강지호 기자도 이번 학기가 석사 마지막 학기예요. 우리 김대호 기자랑 같이. 예. 둘이 바빠 요즘 그래서. 예. 오늘도 지금 수업을 하고 온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지금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 동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뭐 라이브가 어떨 때는 좀 수월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라이브가 낫다라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다녀왔고요. 중앙군사법원. 네, 이제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인 이 사령관들의 재판을 다녀왔습니다. 박안수, 이진우, 여인영, 문상호 등이죠. 문상호까지 포함되어 있었군요. 네, 문상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4명의 사령관들에 대한 재판이 되겠는데 여기 재판은 그나마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선 김용현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번 들어가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비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윤석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당첨되기가 되게 어려워서 우선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는 군인 내란 재판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재판은 계속 비공개인데 앞으로도 비공개가 될지 모르겠네요. 걱정이에요. 6월 27일이 구속기간 만료인데 벌써 5월 10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재판이 이렇게 지난주도 안 열리고 또 이번 주도 건너뛰는 것 같던데 이래가지고 제대로 재판이 될라나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김용현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정보사 직원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비공개거든요. 근데 이 재판 같은 경우에 문상호는 정보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장이에요. 그런데도 비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김용현 재판은 왜 비공개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겠어요? 재판장이 지기현이라서 그렇지. 지게요. 네. 오늘 제가 좀 뉴스보다 되게 황당한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오늘 재판에서 이진우 측 변호인이 지난 내란 사태가 작전이 아니라 소풍이었다 이런 말 그대로 이거 개소리를 했다고 해서 제가 열 되게 받았거든요. 이게 뭔 소린가요? 지금 군인 변호사 중에 가장 공격적으로 나오는 변호사가 이진우 변호사거든요. 네. 이 변호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증인으로부터 잘했다, 부하에게 총을 놓고 가라고 했을 때 이제 자신을 보호한 것을 포기하고 들어간 거라서 마음에 걸렸던 와중에 증인에게 칭찬이 들어서 안도감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안수 같은 경우에 국민들에게 총을 들고 가면 안 되죠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총이 실탄이 있건 말건 군인이 소총을 들고 가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총을 안 들고 가면 소풍인 거지 그게 작전 나가는 겁니까? 실탄이든 아니든 총을 들고 나가는 건 기본이잖아요. 국회 진입 소총 놓고 가는 게 징계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소풍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풍이었으니까 내란이 아니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논리 체계가 야, 너 내가 봤을 때 너 박한수도 그렇고 여기 사령관들도 그렇고 몰랐잖아. 너네는 내랑 가담한 거 아니야라는 느낌을 매번 재판마다 풍깁니다. 근데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럼 우리가 본 건 뭐예요? 우리가 본 거, 우리 다 봤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다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다 보실 것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 안기령 대변인이 쥐고 흔들었던 저거는 뭐예요? 총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난 이 얘기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나도 봤어 얘들 총 들고 다니는 거 심지어 그때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엄군이 국회 밖으로 나올 때 뒤쫓아가 가지고 니들 이러면 안 된다 막 설득하고 있는데 오지마 이제는 출동하더라도 오지마라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실탄이다 그러는 거야. 네. 보니까 그 차량 안에 탄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비엘탄이더라고. 예. 비엘탄 우리 써놓잖아요 비엘탄이라고. 그렇죠. 써놓죠. 비엘탄은 그거는 그 안에 실탄하고 예강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빡 도는 거지 그 순간에. 그렇죠. 그러고 애들이 다 삽탄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삽탄 그 탄창이 비었는지 찼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갖고 있었다고 얘들이. 근데 총을 안 가지고 나갔다니. 그래서 소풍이라니. 아, 난 그 얘기 듣는데 아주 황당했습니다. 지금 뭐 계속 제가 이게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얘 갖고 있는 건 뭐야? 총 아니고 뭐야 이거? 뭐 활이야? 딱총이야? 이거 봐요, 이봐. 얘들 가지고 있는 총은 그 우리 K2나 K1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K1인 것 같습니다. K1A2예요. 예. 개량형. 아. 개량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MP5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독일 특수전 부대에서 쓰는 거. 그러니까 저기 그 707들은 그런 거 들고 왔다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국산 그 K2가 아니야. 음. 그리고 지금 이 총도 보세요. 저 우리 강지호 기자 군에 있을 때 개몰판 저렇게 생겼나요? 개머리판 저렇게 안 생겼습니다. 일반 사병은. 예, 이 개몰이판이 어떤 개몰이판이냐? 이게 말 그대로 개량형 개몰이판이에요. 이게 새롭게 이거 튜닝한 거야 쉽게 말해서. 특전사라고 튜닝한 거란 말이야. 아니 이런 거를 해놓고서는 무슨 총을 안 들고 들어갔다 그래. 그리고 보니까 여기 보면은 스코프라고 그러잖아요. 야간 조준경. 야간 조준경. 조준경 다 들고 있었는데 네 진짜 우리가 본 건 뭔데? 이 사진에 있는 건 뭔데? 그렇죠. 나 진짜 얼척이 없는데. 예, 지금 보시는 이 총이 MP5인 것 같아요. 이거는 국산총이 아니야. 이거는 보세요. 이게 그 앞에 총구 쪽이 모양이 다르죠. 네, 그러네요. 이거는 그 특전사에만 보급되는 그 MP5 이쪽 계열의 총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 노리새 그 노리새 손잡이도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거 달라요. 이거 아니야. 그다음에 총열 덮개를 그러죠.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 이봐. 그렇죠. 이걸 안 가지고 나갔다고? 제일 좋은 총 들고 나가놓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이런 얘기 좀 많았겠죠? 어떤 예. 얘기가 또 있었습니까? 또 이진우 변호사 이야기인데요. 또 이진우? 그렇죠. 예. 윤석열과 말하는 게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2시간 30분 계엄 사령관 했잖아요. 39년간 군 생활했고 계엄 사령관 된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상황실 구성하다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네. 이진우 변호인이 박안수 사령관한테 질문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는데 야 너 뭐 군생활도 오래 하고 말이야. 그렇죠. 뭐 알 거 다 아는 놈인데 너 겨우 2시간 해가지고 그게 내란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너 39년 동안 군 생활 했는데 너 내란할 의도가 있었냐? 없었잖아. 그리고 너 지금 구속된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억울하지 않니? 그리고 너 지금 육군 대장이잖아. 지금 너는 구속됐지만 너 주변에 불구속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부하들 많아. 어쩌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걔네들 다 주요 임무 내란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정을 말을 해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한 10분가량 물어봐요. 억울하지? 억울하니까 억울하다고 얘기해봐. 억울하지? 억울하지?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는 거네요. 그렇죠. 유도하는 거네요. 저 박한수 같은 경우에는 재판 결과를 봐야 된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피해 근데-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속적으로 이진우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너 억울하잖아. 억울하지 않아? 유도적으로 내가 봤을 하네. 때는 억울해. 왜냐면 내가 다 읽어봤는데 너 몰랐어. 너 억울해. 이거를 강요하는 겁니다. 야, 이거 재판 보다가 화병 나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도출해 내려고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억울하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입장이라는 말이 되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입장이죠. 와, 진짜. 아이고, 이거 들어야 돼. 열이 또 확 받는데. 그래, 또 무슨 얘기 하던가요? 아,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오전에 박한수 증인이 오고 이제 오후에는 그 여인영이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박한수 증인이 왔을 때는 이제 계엄 이후에 이제 12월 4일 이후, 그러니까 00시부터 59분 이 사이의 전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대체로 이 전화가 어떤 내용이었느냐? 계엄과 관련해 중간 보고를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러니까 계엄이 개전하기 직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휘소 개소에 대해서 연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각종군 같은 경우에는 병력 이동까지 보고한 그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중에 00시 31분에 김용현이 이 국회 병력을 집중하라고 명령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방송했을 때 이사단 필요하다고 지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거와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국회에 병력들이 이제 일부 상당수 철수했는데 그렇죠. 국회 병력이 모자라니까 그때 이사단을 투입을 하려고 한 거다. 그렇죠. 이제 국회에 집중을 해라. 예, 그래서 김용현한테 전화 오니까 상황실 되게 바빴대요. 그래서 정신을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니까 야, 어디 투입할 수 있어? 어디 투입할 수 있어? 이사단 된답니다. 뭐 어디 된답니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시는 했지만 보고받은 그런 사항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아니 합니다. 그럼 그렇게 바빴다는 것 자체가 내란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내란이 없었으면 왜 바빠? 2시간 하다 끝날 건데. 그렇죠. 바쁠 이유가 없죠. 바쁠 이유가 없죠. 경고성인데 왜 바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 스스로 지금 그 모순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사단 얘기도 나오고 그랬네. 네, 이사단 이야기도 나왔고 오늘 뭐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왜냐면 이제 정확한 그런 내용은 안 나와가지고 01시 01분에 이 계엄이 해제가 가결이 됐어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윤석열과 김용현 같은 경우에 전투 통제실로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전화해가지고 야 국회 투입해 들어가라는 요구도 했었었고 병력이 부족하다라고 김용현이 말을 했었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 야 우리 주사분 더 뭐 계엄해도 돼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비밀 문건인가 봐요. 증거인데. 그래서 저희 이 방청객 같은 경우에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56사단 추가 병력 투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왔어요. 이사단뿐만 아니라 56사단. 예, 이거는 우선 박한수 같은 경우에는 부인을 하기는 했는데 우선 어떠한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56사단 투입 명령에 대한. 이게 그 요새는 이제 구두로 명령 나는 게 아니고 예. 요새 지시는 좀 쉽게 좀 비유를 하자면 카톡으로 명령이 내려가요. 메신저로 명령이 내려가요. 예.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출동 지시는 그 고속 지령대나 C4I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산으로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구두로도 내려가죠. 그러니까 한번 메시지가 내려가면 확인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에 대한 문건인 것 같으네요. 56사단. 예, 특히 56사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 바로 근처에 고양시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대라고 저는 추측이 돼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뭔가 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56사단이 이게 수방사가 움직일 수 있는 실병력이 있는 몇 안 되는 부대예요. 고향에 있으면은 여기 이 부대가 완전히 그 향토사단은 아니거든요. 향토사단이나 동원사단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갖춰놔요.
그래서 병력이 적어도 연대 병력 이상 있을 텐데. 제 친구가 56사단 나왔거든요. 제가 네. 면회도 가봤는데 거기에 그 탱크 운영하는 그런 부대더라고요. 어. 아마 진짜 탱크까지도 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전차를 56. 움직이는 얘기인가요? 전차를 움직일 수 있는. 내 미친놈이네 이거 진짜. 56사단 그래서 움직였대? 그러니까 움직였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고 왜냐면 이게 비공개였어요. 문건이 기밀이어가지고 나오진 않았는데 말을 하면서 56사단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56사단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추후에 56사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에 있습니다. 56사단 문제를 좀 다뤄봐야겠네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2사단 얘기만 했었잖아요. 그렇죠. 2사단 이제 신속 그 기동부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런 이제 증언이 막 나왔습니다. 출동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출동 지시까지는 아닌데 뭐 준비를 하라고 했다는 것 같다. 뭐 그래서 지시인 듯 지시 아닌 지시 같은 뭐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2사단뿐만 아니라 56사도 있었다. 예. 와, 이 무섭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네. 그럼 2사단은 그럼 어떻게? 2사단도 그럼 출동을 한 거예요, 만 거예요? 뭐 지시가 내려갔대 말았대. 그러니까 이제 이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들어보면 출동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이 상황실에서 바쁘다 보니까 이제 김용현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병력을 투입을 하라고. 그래서 야 어디 부대 되냐 물어보니까 이사단 됩니다. 뭐 56사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사단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출동 준비는 거의 다 일단 출동 지시 거의 직전까지 간 거네. 제 사실은. 생각에는 이제 출동만 안 했지 준비는 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계엄 사령관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전화를 돌렸으면 준비를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부대 사단이 출동을 하는데 예령을 걸죠 보통. 야 그렇죠. 출동 준비 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예령 걸고 난 다음에 실제로 지시가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령 우리가 그 군대 용어로 예령 걸어놨다라는 정도가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쯤도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군대가 저희가 이제 다 군대 다녀왔잖아요. 네. 연대장만 오더라도 그 연병장부터해서 전부 다 부대가 난리. 난리가 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출동을 하기 위해서 예령을 걸었구나. 그렇죠. 예령 걸었는데 딱 막상 출동 지시까지는 안 나왔다. 근데 예령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란의 의도는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 군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군인을 보내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조지호라든지 김봉식이라든지 이렇게 연락이 오갔었던 그런 내용들도 나왔어요. 지금 아마 군인들이라서 좀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지휘관들이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할까봐 말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대의 한 중간급 관부들, 그러니까 소중령급에서 명령을 지시를 전달을 안 했거나 군대용으로 이제 깔아뭉갠다라고 그러는데 명령을 깔아뭉갠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실제 병력 출동까지는 가지 않았지 실제로는 출동 준비가 될 뻔했네. 거의 출동이 될 그렇죠. 뻔했네. 그렇죠. 그랬으면 야 아찔합니다. 그렇죠. 아찔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방사 같은 경우에는 뭐 비벙커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구금 인원 숫자까지 이제 다 셌었잖아요. 기가 차서 진짜 얼척이 없네요. 얼척이 없어. 자 생각할수록 이게 아찔한데 자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그리고 이제 박안수에 대한 포고령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포고령.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박안수 스스로가 이 포고령 시간대를 고쳐가지고 발표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처음에 김영현이 22시 30분이라고 말을 했는데 작성된 게 22시라고 작성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김영현의 지시 하에 22시 30분으로 고쳤고 그 이후에 시간이 더 딜레이 되면서 김영현이 또 지시를 해서 23시로 고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 포고령을 고쳐서 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김영현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서 포고령을 고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박한수는 어떻게든 자신의 죄책을 좀 경감시키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니 이제 그렇게 자신의 그 범죄 죄책을 줄이고 싶으면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그 이상한 변호사 내세워가지고 이런 개소리를 늘어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국민들 얼마나 열받아요. 그렇죠.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또 물어보는 게 검사 측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시에 포고령 위반 사실 딱 보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 위법성에 대해서 이 감지할 능력도 안 됐고 당시에 검토할 그런 인물들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유난히 눈이 띄던 게 처단이라는 단어였다. 아,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그 의대생들 예. 전공의들 복귀 안 하면 처단하겠다. 그 얘기네. 예. 요즘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인가? 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인가? 뭐 예. 얘기하는데 그 전공의들 다 죽을 뻔했네. 아, 그러니까요. 나 진짜 얼척이 없어서. 야, 근데 어쨌든 처단이라는 것을 보고 어우 이게 센데? 센데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이거 이래 되나? 예.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을 약간 비켜가기 위해서 김영현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법적으로 온당한 겁니까? 맞는 겁니까? 물어봐가지고 본인은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같은 경우는 계엄을 했잖아요. 그리고 김영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줄 알고 실행에 옮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아, 나는 잘못한 거 나 없어요.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했어. 별이 네 개인데 그딴 소리를 해? 아니, 그러니까요. 지가 이등병도 아니고 중소위 하사중사도 아니고 별을 네 개씩이나 달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참 이러니까 대한민국 별들 수준을 똥별이라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야, 참. 이제 들으니까 자꾸 짜증나네. 자, 오늘 이 재판 보시면서도 어떤 게 눈에 띄시던가요? 그리고 이제 여인형으로 증인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1월 9일 날 김영현에게 인사보고를 했고 그날 오후에 휴대폰에 14명의 명단을 작성했었대요. 그래서 그 14명이 누구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그리고 뭐 김어준 이런 분들입니다. 김어준까지 그렇죠. 14명. 총 14명이에요. 이게 12월 3일 날 받은 명단이 아니라 11월 9일 날입니다. 한 달 전이에요. 11월 9일에 받았다고? 그렇죠. 그러면 일찌감치 계엄 준비를 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인형 휴대폰에 이게 작성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인형이 이거 갖고 있었구나.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 유일한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최재형 목사는 11월 9일 날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12월 3일 날 빠지게 되고 한 명이 누가 들어오느냐? 전 대법원장인 김명수가 추가됩니다. 전직 대법원장까지 그게 11월 9일 날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이제 11월 9일 날은 최재형 목사가 최재형 목사가 들어있었는데 있었고. 최재형 목사 빼고 12월 3일 날은 전 대법원장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또 14명 맞췄구나. 그래서 14명은 딱 맞아요. 딱 한 사람만 바뀝니다. 이야, 이것만 봐도 내란이 거의 명백하네요. 그렇죠. 뭐 없네. 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누가 봐도 14명 체포 명단은 11월 9일에 이미 만들어 놨었다. 그렇죠. 야, 포렌식을 통해서 이제 받은 겁니다. 못다 진짜 나쁜 놈들이네. 나쁜 놈들이죠. 그래 놓고서는 지들 영연백도 사다 놓고 소름이 바짝 끼치네요. 그렇죠. 야, 우리 뭐 강지호랑 나랑 영연백에서 미팅할 뻔했어. 아이고 제가 소름이 돋습니다. 네. 근데 이 기억나세요? 어떤 저번에 재판 때 11월 9일 날 또 뭐가 있었냐면 원래 각종군 사령관이 6곳의 장소를 언급했던 날도 11월 9일이에요. 그래서 군병력 투입하려고 하는 그렇죠. 장소. 뭐 국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있고 성관이 3곳 해가지고 6곳이 특정됐었던 날인데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 각종군 같은 경우에 6곳의 장소를 알았고 여인형 같은 경우에는 체포자 14명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 야, 그러니까 계엄의 실질적인 시작은 11월 9일이었군요. 이미 그때 전체적인 얼개는 다 나왔었네. 그렇죠. 뭐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구상을 공표한 게 11월 9일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담이 손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설프게 계엄을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죠. 나름 지들 딴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건데 정말로 우리 군인들과 시민들이 군인들은 조금씩 태업을 했고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저지를 했고 그 결과로 윤석열의 반란이 진압이 된 거였네요. 맞습니다. 이게 재판을 하면 할수록 그 상황이 뚜렷해집니다. 그렇죠. 야, 참 이제 와서 얘기입니다. 좀 간담을 쓸어내리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자, 오늘 재판에서 또 어떤 뭐 특이한 내용들이 있던가요? 그 마지막으로 11월 5일자 메모가 하나가 있습니다. 11월 5일자 메모가 또 나와요. 예, 지읒, 시읒, 시옷, 비읍이 있는데 지읒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히읗은 각종군 특수사령관, 시옷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비읍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입니다. 이렇게 4가지의 메모가 돼 있고 그 밑에 뭐가 적어져 있냐면 사인은 각오가 돼 있음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 각오가 뭘 뜻하냐? 뭘 뜻하시는 것 같아요? 쿠데타 일으키겠다는 거네. 우리가 딱 보면 이 각오는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각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궁색하게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변명을 하느냐? 옷을 벗을 각오를 한 것이다. 뭐 왜? 만약에 계엄을 한다고 하면 옷을 벗을 각오로 말리겠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말릴 것 같으면 전후에 말려야 한다라는 뭐 그거라도 한두 마디가 있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없고 그냥 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계엄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 말릴 것 같으면 말린다는 표현이 들어가지. 아이고 진짜 누굴 바보로 하나. 아유 진짜 국민들을 개 돼지로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24년도에 여름에 그 여인형이 무릎을 꿇고 예. 윤석열과 그리고 김용현한테 빌었다고 했잖아요. 네. 계엄은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약간 얘기를 바꿔가지고 그런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무릎 꿇었는데 왜 기억이 왜 안 나? 술에 너무 취해서 이제 무릎 꿇고 그렇게 얘기한 건 맞는데 본인이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술이 너무 취했다라는 거예요. 아우 진짜. 진짜 아유 정말 이게 참 아우 씨. 그때 우리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이거 100% 아니냐. 그때 계엄을 말렸으면. 근데 뭐 계엄의 의도도 없었고 이제 계엄이라는 이 단어를 실질적으로 그 윤석열이 말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오늘 약간 선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윤석열 아주 나쁜 놈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또 조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아이, 뭐 나 참. 비상 뭐 대책, 비상 조치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살짝 갈아 끼는 거죠. 진짜 얼척이 없어서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군이라고 믿고 나라에 군권을 맡겼다고 생각하니 참. 나라 꼴이 참. 열받네 진짜. 자, 다음 재판은 언제예요? 다음 재판은 5월 13일 화요일 재판입니다. 이날도 여인형 증인이 나오게 돼요. 5월 13일이요? 예.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재판을 볼 때마다 열이 확 치미는데 참. 그래도 끝까지 우리 지켜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들